여전히 핫플레이스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 골목골목 개성 강한 식당들과 다양한 볼거리로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죠. 오늘은 경주의 대표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에 왔습니다. 워낙 볼거리들이 많아서 쭉 걸어 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좀 가끔은 좀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 다양한 모임, 행사에 쓸 수 있는 공유 공간. 경주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기념품.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담아 여러분을 위한 열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만나보시죠. 유동인구가 많은 황리단길. 개성 넘치고 센스 넘치는 쟁쟁한 상점들 사이로 새롭게 문을 연 한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가 짜잔!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근사한데요. 이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사회기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사실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좀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황리단길 한복판에 있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그런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취지로 세워진 공간일까요? 네, 이곳은 우리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늘 오셔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리단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 오며 가며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또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층에까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소공연장과 청년 감성점, 체험점, 북카페 그리고 다목적 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단순한 생활문화센터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씩 매력을 품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매력을 낱낱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공간은 북카페. 아이들도 어른들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음료를 주문하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창밖 풍경을 보며 느긋하게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볼거리들이 많은 황리단길을 쭉 걷는 것이 사실 매력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좀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찾아서 이곳에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책과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책과 아이들을 위한 동화까지 무려 1,400여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곳.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각자의 취향대로 독서를 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여기 직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밖에가 너무 지금 정신없고 너무 차도 밀리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한적한 데가 있어서 또 여유롭게 약간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두 번째 매력을 만날 차례. 절대 놓쳐선 안 될 감성 넘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경주의 색채와 매력을 담은 다양한 기념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 감성 상점입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두 번째 매력 공간, 바로 청년 감성 상점입니다. 이곳에 경주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감각적으로 풀어낸 기념품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작품을 만들어내신 작가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 경주를 담은 문구류를 제작하는 이소진 작가. 도깨비 기와를 모티브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배원한 작가를 소개합니다.
총 16분의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2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은 어떤 작품 만들고 계시나요? 저는 도깨비 기와를 모티브로 삼아서 도자기로 구워서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간직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작게 카드용으로도 간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도깨비 기와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좀 작게 만들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은 어떤 거 만들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들로 몽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끼나 고양이 같은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경주 문화재와 함께하는 모습을 담아서 오시는 분들께서 좀 더 경주를 친근하고 편하게 추억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 경주 문화재를 좀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네요. 또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이렇게 청년 감성 상점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어떤 점이 편하셨어요? 뭐 보증금, 상가 월세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가요. 그리고 청년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같이 제품을 판매하기 힘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이런 황리단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작품을 많이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들 경주 기념품 어디서 살지 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다양하게 또 감성적인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간은 생활문화센터 2층에 위치한 동호회 룸과 소공연장입니다.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세 번째 매력,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바로 동호회 룸과 또 소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동호회 룸은 이렇게 탁 트인 전망 아래 뭔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총 3개의 동호회 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리 신청만 하면 1일 1회 2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쾌적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모임이 가능하겠죠? 지하 1층 소공연장에서는 누구나 공연을 하거나 또는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도 동국대학교 음악동호회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경주의 음악인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 황리단길이 경주의 하나의 핫플레이스로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기운도 얻고 신설된 곳이라서 이제 깔끔하기도 하고 음향 장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방음도 잘 돼서 음악 동아리가 연습하기 딱 좋은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비해서 대관료도 너무 싸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경주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감성 상점, 맛있는 음료와 멋진 뷰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 그 밖에도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들어왔다가 감탄하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고 또 다양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황리단길 필수 코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경주 여행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공간, 우리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가꿔줄 공간. 열린 공간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서 즐거운 휴식, 신나는 휴일을 가져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햇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 가을은요, 사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건강에 더욱더 좀 유념해야 될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이 로컬 레시피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오늘의 셰프를 모셨습니다. 바로 조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선생님 잘 계셨죠? 네. 선생님 제가 가을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좀 선선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어서 좋긴 한데 이 계절에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계절만큼 우리 몸이 못 따라가니까 자꾸 삐그덕거리죠.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 선생님의 건강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죠. 웬 콩이 있네요. 네, 오늘은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덮밥을 할 거예요. 청국장 덮밥이요? 네, 청국장을 끓여 먹는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덮밥으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야, 여러분, 우리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몸에 좋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냄새나 그래서 잘 안 드셨을 텐데 오늘은 청국장으로 덮밥을 만든다고 합니다.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기대하셔도 좋아요. 몸에 좋은 음식의 대표 주자 청국장이 맛깔난 음식의 새로운 메뉴로 완벽 변신합니다. 끓이지 않아 조리 과정도 간단하고요. 먹기에도 편한 청국장 덮밥. 지금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치즈 생 청국장 덮밥 이제 재료를 준비가 했는데 제 이름이 참 깁니다. 자, 오늘 덮밥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찌개로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덮밥을 만든다? 네, 청국장 이러면 냄새 난다, 뭐 끓여 먹는다, 할매 음식이다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덮밥의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와, 그래요? 네. 사실 뭐 집에서 청국장 안 끓여 먹죠. 냄새가 난다고 나가서 그렇지. 먹고. 그런데 그 청국장, 몸에 좋은 청국장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냄새도 없고. 네, 그 덮밥으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재료들도 우리가 하나씩 훑어 봐야 되겠죠? 네. 자, 요거는 그냥 일반 콩인데 청국장 띄우는 콩. 콩. 자,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인삼이고요. 요거는 연꽃 씨앗. 요쪽에는 구기자예요. 이제 가을에 아무래도 몸을 위해서 보익하려고 이런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야, 보양식입니다, 여러분. 네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이제 주재료는 청국장인데. 네, 띄우는 거. 띄운 건데. 네. 이거에다가, 이건 뭐죠? 요거는 청국장 띄울 때, 냄새 안 나게 띄울 때 쓰는 거예요. 생강을 말려는 건강. 얘는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비위를 좀 튼튼하게 해주려고 산약. 건강 산약. 네네. 아, 그렇구나. 이제 나중에 그 청국장을 띄울 때 이 재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요런 재료들은 뭐 가을 뿌리채소. 뿌리채소. 뭐 집에 있는 거. 네, 그런 그 것들. 요는 야채. 야채들. 자, 이제 이렇게 재료만 봐도 맛이 궁금한 맛이야. 왜냐면 이미 청국장을 덮밥으로 만든다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거기에 또 보양식까지 들어가고 어떤 맛일지 그리고 또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건강이 좋을지 그런 오늘의 궁금한 요리 로컬 레시피.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 지은 밥 위에 인삼과 연꽃씨앗, 구기자를 올리고 입맛에 따라 다양한 채소도 듬뿍 넣어서 골고루 섞은 뒤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생청국장은 녹인 치즈와 잘 섞어준 뒤 밥 위에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추 다진 양념까지 올리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청국장 덮밥 완성! 어때요? 청국장의 세련된 변신 성공적이죠?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치즈 생청국장 덮밥. 이름도 생소한 데다가 맛도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 오늘의 요리. 자, 그런데요, 그보다 또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청국장을 집에서 띄운다고요? 네, 청국장을 네. 집에서 띄우기가 요즘은 쉬워요. 어떻게 해요? 이제 콩을 일단은 이렇게 충분히 불려가지고 그거를 삶았어요. 삶아서 어떤 채반에다가 네. 콩을 넣고 네. 이제 그거를 짚을 덮어서 띄우면 이제 보통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띄울 때 이제 생강 말린 건강을 하나씩 이렇게 꽂고 네. 이제 마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한 30시간, 32, 30시간 정도 띄우면 네. 균이 충분히 활성화가 돼가 있죠.
야,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국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덮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치즈. 야, 요 치즈를 청국장과 또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이게 청국장인지 스파게티 소스인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좋아하게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청국장이라는 건 사실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요렇게 해서 밥을 비벼주면은 몸에 좋은 청국장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덮밥은 이렇게 비벼 먹을 때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간장이나 뭐 고추장 이런 것들을 집었는데 오늘 저희는요 이렇게 고추 그 양념, 다진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치가 들어간 것과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 요거는 뭐 다들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뭐 원하시는 대로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각자 입맛에 따라 양념을 더하고요. 쓱쓱 비벼서 맛을 보는데요. 생청국장과 치즈가 어우러지고 각양각색 채소들이 신선한 맛까지 더해주니 숟가락 행진은 신날 수밖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본 오늘의 주인공 치즈 생 청국장 덮밥. 야, 이름도 생소하고 어떤 맛일까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은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 청국장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입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청국장이 들어간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청국장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 청국장이 입에 이렇게 씹힐 때 그때는 그 약간 청국장의 특유의 향이 조금 나긴 했지만 먹는데 거의 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청국장이 향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향이 진하다고 해서 영양가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냄새 없는 청국장에 더 풍부한 어떤 균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그리고요, 이 청국장이라고 하면은 끓여서 먹는다라는 요리법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국장 하면 무조건 보글보글 끓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이제 치즈를 겸해서 이렇게 좀 더 가볍게 풍부하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청국장이 새로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퓨전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트렌드. 그죠. 우리 전통 그 재료와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서양의 재료가 합쳐지면서 정말 온 가족이 몸에 좋은 청국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을 정말 뭔가 뭐든지 풍성한 가을인데요. 요 덮밥 한 그릇만 먹으면 뭔가 좀 든든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온 가족이 청국장 요리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더 맛있고 더 편리해진 청국장의 변신. 청국장과 치즈가 만난 청국장 덮밥으로 온 가족의 가을 건강을 챙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꿀피부 만드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기법을 사용한 캔들 만드는 자격증도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비누나 이런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요즘에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도 판매도 하고 만들기 수업도 하고 있고요. 수료증 발급까지 저희가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그 꿀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천연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래? 그럼 안쪽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꿀피부 만들기 스텝 1. 화장이 들뜨거나 여드름 유발 원인이 되는 각질 제거하기. 가을철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계절이에요. 피부를 속부터 좀 반짝이는 피부로 바꿔주는 그런 에센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에센스? 네. 물광 에센스입니다. 천연 화장품이라는 명성답게 재료들도 남다르네요. 이 중에서도 물광 에센스의 핵심이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파하라는 재료, 각질 제거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이 피부 속부터 반짝이는 물광 피부로 바꿔주는 핵심 우리가 오늘 사용할 재료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모든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우리가 다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이제 천연 재료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어떤 것만 들어간다는 거 알면 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광 에센스 레시피 공개! 저울을 볼 줄 안다면 물광 에센스를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 된 거예요? 네. 불에 끓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재료만 있으면 그람 수만 맞춰서 집어넣게 되면 화장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열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네. 워터류가 주 성분인 그런 에센스나 스킨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죠.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의 공격을 모두 막아줄 물광 에센스 완성. 내 손이 아닌데? 뭔가 손이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야. 사용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속 건조부터 잡아주고요. 빛을 발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네. 다를 줄 알았는데. 건조한 가을 무턱대고 보습제를 사용하다간 더 악화되기가 쉬워요. 나에게 딱 맞는 재료를 사용하면 효과 만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는 이런 수분 보습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가을 겨울철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콜라겐을 직접 원료를 가지고 수분 크림에 넣어서 보습과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수분 크림의 베이스가 되는 로즈겔에 보습력을 높이는 호호바 오일을 넣어 쉐이킷 쉐이킷. 그리고 다음은 이 수분 크림의 주인공인 아카시아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네. 실제로 콜라겐은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다가 이게 연령층이 또 높아지면서 점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노화,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료를 가지고 또 첨가를 해서 씀으로써 이런 탄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콜라겐부터 수분 유지 능력이 뛰어난 히아루론산과 피부 노화를 막는 아데노신 등 천연 재료라 안심되고 직접 만들어서 더욱 특별하다. 제가 직접 들어가는 재료를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드니까 뭔가 모르게 좀 보람차고 이걸 했을 때 제 얼굴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긴 하네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를 잘 맞춘 특급 비법 바로 공개할게요. 일반적인 멀티밤은 이제 보습 성분을 듬뿍 해서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습 유지 역할인데요. 여기에다가 보르핀이라고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예요. 이름하야 이제 볼륨 멀티밤. 볼륨 멀티밤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메인 재료 보르프린과 보습의 탁월한 성분들을 더해 섞어주면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마지막으로 아로마 오일만 첨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진정과 재생에 좋고요. 수분을 끌어오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에요. 멀티밤을 완성시키는 아로마 오일은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지 또는 트러블이 심한지에 따라 아로마 오일을 선택해 첨가해주면 꿀 피부를 지키는 볼륨 멀티밤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지닌 화장품을 이용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천연 수제 비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피부 보습을 책임질 천연 재료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인공색소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먹을 수도 있는 식재료 가루를 사용하는 게 천연 비누의 포인트. 기본적으로 녹차는 여드름과 트러블에 효과가 있고요.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 방지? 네네. 노화 방지. 그러네. 그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트밀은 보습에 굉장히 좋고요.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천연 비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피부 타입이나 계절에 맞게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향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잘게 썰어 중탕을 하는데요. 너무 뜨거우면 탈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보습에 좋은 식물성 글리세린에 녹차 가루를 넣어 뭉치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비누 베이스까지 넣어 고루고루 섞기. 아로마 네. 오일을 넣어야 돼요. 아로마 오일은 제가 지금 라벤더와 레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벤더는 이제 많이 들었다시피 그쵸, 심신을 안정시키고 피부 진정에도 좋고요. 재생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일반적으로 그 지성 피부에도 잘 맞고요. 화이트닝 기능도 있고 기름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 제 피부를 좀 부학을 하시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비닐을 쓰신 것과 같은 느낌으로 좀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또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기름지거든요. 얼른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밤부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로마 오일을 넣어 원하는 틀에 비누액을 부어주는데요. 비누가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짜잔! 수제 녹차 비누 완성!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야, 오늘 그냥 천연 비누에 그리고 에센스에 크림에 멀티밤까지 이것만 있으면은 올 가을 겨울은 정말 뽀송뽀송한 피부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올 가을 겨울에 제 얼굴 기대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뽀송뽀송해지니까요. 너무 좋은데.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피부야말로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특별한 관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피부 지킬 수 없어요. 보다 건강하고 보다 믿을 수 있는 수제 천연 화장품으로 빛나는 꿀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단풍놀이는 없었다. 사람 한 명 마주치지 않는 오지에서 속세와 완전히 단절돼 즐기는 계곡 트레킹. 울퉁불퉁 산길도 걷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도 건너고, 그러다 틈틈이 마주치는 고운 단풍과 그림 같은 풍경은 대충 찍어도 하나같이 작품.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인제 아침가리 계곡으로 한정판 단풍놀이 출발! 가을이 한껏 무르익은 10월. 특별한 단풍놀이를 위해 찾은 이곳은 인제군 기린면의 아침가리 계곡입니다. 아침가리란 인제군 방태산 기슭에 위치한 산마을의 지명으로 아침에만 겨우 밭을 갈 수 있을 만큼 해가 잠시 비쳤다 금세 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피해간다는 첩첩산 중 그 덕분에 여전히 맑고 울창한 원시림이 특징이죠. 오늘 트레킹 기대되는데요. 네, 보통 아침가리 트레킹 코스 많이 오시면 이쪽 방동약수에서 시작해서 숲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 조경교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경교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트레킹하는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km 거리를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 오솔길 따라 갔다 보면 길이 끊어져요. 그러면 부득이 물을 빠지면서 건너가야지 되는데 총 14번을 빠져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에 특히 많이들 오십니다. 싸늘하다. 이렇게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단풍 구경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계곡 물도 정말 맑고요. 정말 이 속이 훤히 보이고 하늘을 보면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또 보이고, 저 정말 호강하는 것 같아요. 안 미끄럽겠지? 와, 했다. 난생 처음 도전하는 계곡 트레킹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김진아 리포터.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코스라서 보드라운 흙길보다는 큼직큼직한 바위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끊기면 이렇게 두 발을 적실 각오를 하고 계곡을 건너야 하죠. 요즘 물이 찰 텐데 괜찮겠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차가운데요. 이거 지금 차가운 게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이거 저 못하겠는데요. 와, 이거 진짜 저 엄살 부리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왔어? 다 왔다. 정말 물이 차갑다 못해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 13번의 계곡이 남아 있습니다. 익숙해져야만 하는 냉장고 계곡물. 냉수 찜질한다 생각하자고요. 운동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등산보다. 그리고 등산은 이렇게 길이 평탄하게 나 있는데 여긴 정말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는 느낌?
쉽지 않은 길이지만 헤쳐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무야호! 그만큼 즐겁다는 거지.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데요. 드디어 이제 전화가 안 돼. 근데 저희 이제 그러면 진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이곳 아침가리 계곡은 절반 이상의 구간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 요즘 웬만해선 경험하기 힘든 문명과의 단절을 이곳에선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도 난을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길지로서 이 지역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침가리 마을, 일명 조경동에는 한때 수백 명의 화전민이 모여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두어 가구만 남아있는 상황. 옛 조경동의 이야기는 이 나무만이 기억하고 있겠죠. 대자연이 품어주는 요새, 아침가리 계곡에 어느새 적응한 김진아 리포터. 이젠 익숙하게 계곡물도 만지고 여유롭게 풍경도 즐깁니다. 진아씨, 신선놀음 하다가 도끼자루 썩어요. 아직 갈 길이 머니 서두릅시다. 여긴 중간에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요. 3시면 해가 쨍쨍 떠있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해가 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제발 살아서 나가주세요. 에이, 이젠 신발 벗고 신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아, 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어두워지기 전에 출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빨리 갑시다. 헛들 헛들. 수영장에서 신는 아쿠아 슈즈나 아니면 그런 구멍 송송 뚫린 슬리퍼, 샌들 이런 거 신고 오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 가지고 오시고요. 더없이 맑고 투명한 계곡물. 아름답지만 계절이 계절인지라 입수하기엔 상당히 차가운데요. 이게 나름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종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얼음장처럼 이 종아리를 계속 샤워기로 세워주면 부종이 풀리거든요. 그게 진짜 꿀팁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리 아플 때쯤 계곡물 들어가서 부종 풀어주고 또 다리 아플 때쯤 차가운 걸로 얼음 찜질해주고 이러니까 뭔가 거의 다 와갔는데도 다리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사실 아침가리 계곡 탐방로는 관광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등산로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수놓은 발자국으로 완성된 코스. 오솔길이 끊겨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는 앞서간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계곡을 건너갔구나. 나 홀로 트레킹이지만 혼자가 아닌 기분. 이거를 밟고 이거를 잡고 일면식도 없는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물려주는 최적의 경로. 그렇게 경험을 이어받아 걷다 보니 마침내 5시간 만에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성공이다! 계곡물을 보면서 단풍도 볼 수 있고 정말 눈과 귀가 이제 함께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코스였고요. 다리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개운한 느낌? 정신도 맑아지고 다리도 별로 아프지 않고 하지만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은 듭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31일 전까지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단풍과 계곡 입수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지만 무모했기에 가능했던 색다른 단풍놀이. 지루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고 싶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보셔도 좋겠죠. 모두 안전하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제주의 중산간 마을 의귀리. 한적한 농촌 마을에 40년 넘게 오로지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기법의 화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나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되게 좀
독특한데요. 크레파스로 만들었다고요? 예. 어떤 크레파스예요? 지금 제가 쓰는 크레파스는 그 구매하시는들이 초등학생들이 쓴 이런 크레파스들입니다. 뭐 시중에 흔히 팔고 있는 크레파스인데 크레파스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미술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고 표현의 한계성 때문에 기성 작가들은 잘 쓰지 않는 재료인데요. 한중옥 화백은 섬세하고 치밀한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풍경과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레파스를 지금 다룬 게 한 45년 정도 됩니다. 이 크레파스라는 재료를 가져서 한 게. 근데 이 크레파스라고 하는 재료도 써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재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크레파스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칠해서 그리는 그런 기법이 아니고 크레파스를 여러 개 칠하고 나서 칼로 우리가 페널을 그리듯이 스크래치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그 검은색 종이인데 검은색 종이에 어두운 색깔을 칠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하얀색으로 캔버스를 만든 상태에서 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아마 그 표현이 가능한 걸로. 그 밑에 이제 이런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칠해가지고 이런 그 캔버스를 일종의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신기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가는 거죠. 이야. 이게 이 칼을 사용하는 요령인데요. 네. 우리가 그 칼을 세워서 이렇게 긁었을 때 가는 선의 느낌, 또 이걸 가져서 이렇게 쳤을 때 그 나오는 이런 질감, 네. 이런 그 느낌들이 이제 다 다른데 이게 그 칼을 쓰는 요령, 이게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자기가 해오면서 느끼는. 크레파스로 수십 번 칠한 뒤 칼로 깎아내고 질감을 살리기까지 손이 저릴 만큼 공을 들여야 하지만 크레파스만의 묘한 분위기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크레파스가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재료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의 표현해내는 데서 보여주는 것도 어떤 그 작가의 몫이고 또 작가라고 하는 게 그림 한두 점을 가져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해온 전 과정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아마 이 지금 사실적인 그 표현을 하는 것도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런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한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지금 요즘에 제가 돌을 소재로 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돌은 그 용암이 흐르면서 바닷가 용암이 흐르면서 채 굳기 전에 그 형성된 그런 그 돌에 그 물이 살짝 고여 있는 그 돌의 그 표면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돌의 어떤 그 물식김에 의해서 우리가 강한 부분 살아나고 약한 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어떤 그 묘한 그런 그 주는 느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죠. 최근 제주의 민속문화가 보존돼 있는 성읍 민속마을에 한중옥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크레파스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보니까 또 조금 전이랑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사하고 멋집니다.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 크레파스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달려 있어서 그걸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전부 다 그 크레파스 그림 하니까 애들 동화 같은 그런 그림만 연상하고 왔다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좀 놀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제주 바다에서 봤음직한 각종 용암석과 해안 풍경들이 실물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데요. 크레파스 한 길만 걸어온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작가는 죽을 때까지 작업에만 매달리는 게 작가의 몫이죠. 작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자기 작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그게 아마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멋진 작품 기대하고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칠하고 깎아내고 조각하듯 제주 자연의 불가사의한 매혹을 크레파스로 그려내는 한중옥 화백.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크레파스 작품들을 선보이며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그의 뜨거운 45년 크레파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